자, 이번 시간에는 제3장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콘덴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콘덴서는 두 도체 간 정전 용량에 의하여 전하를 축적시키는 장치다. 자, 가장 정확한 정의죠? 우리가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시킬 수 있는 장치라고 그랬고, 자,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린 정전 용량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능한 한 많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하여 도체 간의 간격을 작게 한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콘덴서는 얼마만큼의 전하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Q는 CV다. 자,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리고요, 이때 C 값을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라고 볼게요. 자, 평행판 도체. 그러면 C 값에 대한 공식은 얼마가 됩니까? D분의 입실론 제로 S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뒤에 V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을 늘리고 싶으면, 다시 말해 많은 전하를 축적하기 위해선 첫 번째 도체 간격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정전 용량을 키우든가 또는 전압의 크기를 높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체 간격을 작게 한다. 그러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두 도체의 절연물은 절연을 유지할 뿐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네 번째 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네 번째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도체 간의 절연물은 도체의 절연은 물론이거니와, 자, 세 번째 말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전 용량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플러스 극판, 마이너스 극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가 쌓이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쌓이면 이 사이에 전압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전압에 대해서 절연이 파기가 되면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지겠죠. 그럼 만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중성자로서 없어지잖아요. 전기적 특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용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절연체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전하량을 유지시킨다는 얘기니까 정전 용량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1번과 2번과 4번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번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두 도체 A, B에서 도체 A는 플러스 Q, 도체 B에는 마이너스 Q의 전하를 줄 때 A, B 간의 전이차를 VAB라 하면 성립하는 식은 어떤 거냐? 자, 단 두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은 C다라고 표현했고요. 우리 공식을 쭉 보다 보니까 Q는 CV다라는 공식이죠. 그러니까 정답 4번 되는 거죠. 우리가 콘덴서에는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축적할 수가 있느냐에 관련된 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먼저 읽어볼까요? 지구의 정전 용량이 커서 전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지구라는 건 뭐냐? 자, 지구의 정전 용량이 크다. 자, 지구도 하나의 구도체가 됩니다. 이렇게 지구도 하나의 구도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반지름이 A메타인. 그렇다면 구도체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값 얼마가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구보다 큰 도체가 있을까요? 지구상에서는 지구보다 큰 도체는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반경은 학술적으로 무한대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은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전이차 V는 C분의 Q 아니에요. 그러면 C 값이 무한대가 되면 V는 0V로 전위가 거의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용량이 매우 커서 전위가 0V로 일정하기 때문에 접지를 잡아준다. 자, 추가적으로 자, 접지를 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접지는 우리가 인축에 대한 감전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기적 에너지를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함에 있죠. 그럼 대지로 방전한다는 얘기는 이 지구라는 것도 어떠한 전하를 축적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축적시킬 수 있는 지구가 어떠한 용량값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일정 크기만큼 우리가 전하를 축적하지만 어느 정도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전하가 쌓이고 나면 더 이상의 전하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감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 지구의 용량이 거의 무한되어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넣어줘도 계속해서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접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1 마이크로페럿의 정전 용량을 갖는 구의 반지름은 몇 킬로미터냐? 자, 첫 번째 1km. 자, 1km는 10의 3승 메타가 되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1m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메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단위 환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정전 용량을 물어봤는데, 자, 정전 용량 하면 도체 모양이 중요하죠. 자, 어떤 도체라고 그랬어요? 구도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구도체가 가진 정전 용량 C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 페럿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구도체의 반지름 A 메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1호부터 A 메타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C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메타에 대한 단위 차원을 갖습니다. 자, 그럼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쿨롱 상수가 돼서 얼마가 돼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고요. 자, C 값은 1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단위를 킬로메타로 환산시킬게요. 그럼 메타를 킬로메타로 환산시키면 환산계수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9승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몇 킬로메타? 9킬로메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요. 자, 다음으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내구의 플러스 Q, 자, 외구의 마이너스 Q의 전하로 대전된 두 개의 동심 구도체가 있다. 자, 동심 구도체의 정전 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럼 암기된 공식 있죠? 어떤 겁니까? B-A의 4파이 입실론 제로 AB가 됩니다. 정답 2번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점수를 못 맞히게 되면 우리가 합격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찾는 문제 또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각각 2cm와 4cm인 두 중공 동심 도체구가 있습니다. 자, 동심 도체구인데 중공 상태란 말은 뭐예요? 중공 상태라는 거는 A 도체와 자, B 도체가 있는데 자, 여기가 공기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도체 사이가 공기로 채워져 있으면 중공도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외반지름이 C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정전 용량 C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전 용량 공식 뭡니까? B-A의 4파이 입실론 제로 A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단위가 페럿이 됩니다. 자, 동심구니까요. 자, 문제에서 보면 동심 도체구니까 용량 공식 탁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는 9 곱하기 10의 9승의 역수예요. 자, 그리고 B-A의 AB가 되고요. 자, 이때 단위를 피코페럿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라? 10의 12승을 곱해줘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숫자까지 A, B까지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 각각 2cm하고 4cm라고 그랬어요. 작은 게 A, 큰 게 B였죠. 그러니까 A, B를 곱한다는 얘기는 0.02 곱하기 B 0.04 곱하기 10의 12승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B-A. B에서 A를 빼면 2cm죠? 2cm라는 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자, 또는 우리가 0.02 이렇게 0.02라고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0.02하고요. 0.02가 서로 지워지겠죠? 자, 그리고요. 요거 이렇게 두 개 나눠주게 되면은 자, 10의 9승하고 10의 12승 곱해주게 되면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40이 되는 겁니다. 40. 그러니까 자, 40을 9로 나눈 값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 4.44가 나오는 거예요. 4.44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이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위 환산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 숫자 대충 계산기를 눌러서 나오는 상수값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뭐 4.444 이렇게 나오면 1번이었겠고 뭐 8.9 얼마 나오면 2번이었겠고 이렇게 숫자로 찾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구의 반지름이 A, 외구의 반지름이 B인 동심구형 콘덴서. 자, 동심구죠, 동심구. 그럼 공식이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때 내구의 반지름과 외부의 내 반경을 각각 2A, 2B로 다시 말해 도체 반지름을 2배만큼 키워주게 되면 이 동심구형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냐? 자, 우리가 도체의 크기를 n배만큼 키우면 용량은 n배 커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동심구 같은 경우에는 자, 동심구의 정전 용량 C는 B-A의 4파이 입실론 제로 AB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 B와 A의 크기를 지금까지 2배가 아니라 n배 키웠다면 n 가로 열고 B-A가 되겠죠? nB-NA가 되니까 n으로 묶여요. 그리고 n 곱하기 n이 되니까 n자승 가로 열고 4파이 입실론 제로 AB가 돼요. 그러니까 n 지워지게 되니까 nC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B의 크기를 n배 키우면 용량도 n배 커지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동축 케이블이나 동심 원통 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ln a분의 b에 2파이 입실론 제로 L 페럿이 되죠. 그럼 이 케이블에서는요, A와 B를 둘 다 n배 키워봤자 서로 약분되니까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나 평행 왕복 도체의 조건부에서 도체 크기를 키운다 하더라도 용량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억하십니다. 자, 근데 뭐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이 조건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위의 거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2mm의 두 개의 무한히 긴 원통 도체가 중심 간격 2m로 진공중에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1km당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이냐? 자, 우리가 1km당 정전 용량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우리가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메타를요. 우리가 페럿 퍼 메타로 가져가 볼게요. 페럿 퍼 메타로. 그러면은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입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킬로메타는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요거 번분수로 올려주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9승 페러퍼 메타에 대한 차원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요. 거꾸로 1 페러퍼 메타를 마이크로 페러퍼 킬로메타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거꾸로 10의 9승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케이블에 대한 정전 용량을 나타낼 때는요. 마이크로 페러퍼 킬로메타로 가져가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C값이 상당히 작습니다.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C값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 페러 단위가 나와요. 근데 이것 또한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1km 구간마다 잡아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전력공학에서 보시게 되면 C에 대한 기본 단위를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메타로 항상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부연 설명 그때 전력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무한히 긴 원통 도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행 왕복 도체가 되는 거예요. 자, 평행 왕복 도체에서의 정전 용량 C값 어떻게 됩니까? 자, ln A분의 D에 파이 입실론 제로 페러퍼 메타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마이크로 페러퍼 킬로메타로 바꾸게 되면 자, 계산기로 눌러줘야 돼요. 자, 파이. 자, 파이는 뭐 3.14인데 대충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실론 제로 값은 얼마예요? 자, 8.85 곱하기 10에 자, 8.8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써도 되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입실론 제로랑 자리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리 바꿔주게 되면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로 바꿔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입실론 제로하고 9 곱하기 10의 9승 자리 바꿔주면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로 바꿔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n 자, A가 몇 메타인가요? 자, A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도체의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도체의 반지름이 2mm라고 그랬고, 그리고요, 두 도체 중심 간의 거리가 D잖아요, D. 자, 그러니까 여기가 2m고 얘가 2m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mm는 얼마가 돼요? 2mm는? 자, 2mm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메타는 2m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계산기를 눌러주면 바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 눌러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계산기 누르면 얼마가 되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기로 눌러주게 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가 마이크로 페러퍼 킬로메타로 표현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1km당 용량이 몇 마이크로페럿이냐 해서 킬로메타 당을 물어봤으니까 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기로 반드시 한번 눌러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2mm인 원통 단면을 갖는 길이가 극히 긴 두 도선 중심 사이가 1m이고 단위 길이당 8.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컬럼 퍼 메타. 자, 컬럼 퍼 메타니까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선전화 밀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전화 밀도가 주어지고, 자, 전화 밀도라고 했지만 단위법만 보더라도 선전화 밀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도선 사이의 전위차가 200V인
평행된 배전선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얼마냐? 자, 우리가 길이가 극히 긴 두 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평행 왕복도체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공식을. 자, 이때 도체 반지름은 A, 얘도 도체 반지름이 A입니다. 그리고 두 도체에 대한 중심 간의 거리가 D메타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전개이세기 공식은 얼마가 돼요? 자, 손도체지만 도체가 두 개니까 전개가 두 배가 되더라. 해서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두 번째, 두 도체 사이에서의 전위차는 얼마냐? 자, 전위차는 R분의 1만. R분의 1만 ln 작은 거리분의 큰 거리 이렇게 전위차 공식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 정전 용량은 어떻게 돼요? C는 람다를 빼고 뒤집으면 ln A분의 D에 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단위가 페러퍼 메타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자, 파이 곱하기 3.14죠? 곱하기 입실론 제로값 얼마? 8땡이 5땡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고 그랬고요. ln A가 몇 메타입니까? 자, 반지름이 2mm, 2mm라는 거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D메타, 두 도체 간의 중심 간의 거리가 1m라고 그랬어요.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오는 거예요. 자, 계산기 누르면요. 자, 9번 문제. 요거를 계산기로 눌러주면 4.47, 4.4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4.47 얼마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뭐 누르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3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별해로서 별해로 C는 V분의 Q가 돼요. 근데 Q는 람다 곱하기 도체 길이가 되죠. 자, 선전화 밀도 람다라는 거는 총전화량을 도체 길이로 나눈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선전화 밀도예요. 그러니까 총전화량은 람다 곱하기 L메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패럿이 되는데 람다를 V로 나누면 페러퍼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화 밀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 선전화 밀도가 8.94라고 그랬죠. 8.9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이라고 그랬고 전위차가 200V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V로 나눠주게 되면 10에 2승이 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고 8.94를 2로 나누게 되니까 4.47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전 용량에 대한 정의식을 써도 맞힐 수가 있고요. 평행 왕복도체에 따른 C값을 적용해도 정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풀이하든 답은 나오게끔 문제를 설계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 중심 간격이 X인 평행 원통 도체가 있다. 자,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얼마냐? 앞에서 설명 다 했죠? 그러니까 ln R분의 X의 ln R분의 X의 파이 입실론 제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한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 자,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물어봤죠? 자, 딱 포인트가 나옵니다. 물론 두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 D가 되고 단위 면적당 두 평행판 사이의 정전 용량은 얼마냐? 자,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공식은 중요하니까 그냥 외우라고 그랬어요. 얼마?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단위 면적당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니까 면적을 1메타스퀘어당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분의 입실론 제로 페러퍼 메타스퀘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해당하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양 극판의 면적을 3배로 하고 간격을 3분의 1로 하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냐? 자, 평행판 콘덴서 C 값은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적을 3배로 해라. 그리고요, 간격을 3분의 1배로 취해라. 자, 그렇다면은 요 3이 번분수로 올라가지게 되면 몇 배가 돼요? 9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9배가 될 것이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C인 평행판 콘덴서를 전압 V로 충전하고 전원을 제거한 후 전극 간격을 2분의 1로 접근시키면 전압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건 좀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콘덴서가 있는데요. 콘덴서에다가 전화번을 인가시킵니다. 이렇게 V라는 전화번을 인가시켜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있던 여기는 플러스 Q가 쌓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Q의 전화량이 축적되겠죠. 다시 말해 여기 사이에서는 총 전화량 라지 Q가 충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압으로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가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 전원을 제거시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원을 제거시켜라. 그리고 나서 문제 조건을 준 게 뭐였습니까? 전원을 제거한 후 극판 간격을 반으로 줄여라. 자, 이거를 극판 간격을 이렇게 반으로 줄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된 건 뭐냐면, 자, 정전 용량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S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극판 간격을 반으로 줄어버리게 되면 용량은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용량은 2배 커진다. 얘가 작아진 것만큼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전압을 걸어 콘덴서에 전하를 충전했더니 총 전하량이 얼마였다? Q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극판의 간격을 바꾼다 하더라도 여기에 축적돼 있던 전하량 Q는 불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Q는 CV라는 공식에서 항상 Q값은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관계에서 용량이 2배 커지고 2배 커진 상태에서 Q가 일정하기 위해선 전압이 2배 작아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 2번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극판 간격이 줄면 용량이 커지는데 용량이 커져도 이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변화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한 변이 40cm의 정방형, 정사각형, 정극을 가진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극판의 간격을 4mm로 하고 극판에 100V의 전이차를 주면 축적되는 전하는 몇 쿨룸이냐. 자, 다시 말해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공식 뭐라고 그랬어요? 콘덴서에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쌓인다? CV만큼에 대한 전하량이 쌓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량은 어떻게 되냐? 도체 모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현재는 평행판 콘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공식이 뭐가 됩니까? D분의 입실론 제로 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입실론 제로값 얼마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겠고요. 자, 면적값. 자, 면적은
한 변이 40cm, 다시 말해 0.4m라는 거죠. 0.4m를 가진 정방향 전극. 자, 그러니까 콘덴서가 이렇게 극판이 이렇게 있는데 자, 가로의 길이도 0.4m, 높이도 0.4m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면적의 크기는 얼마? 0.4의 자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이차까지 한번 써볼까요? 전이차는 100V라고 줘졌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 또는 10의 2승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디메타는 얼마입니까? 극판 간의 간격 4mm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넣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 0.4의 자승은 얼마가 돼요? 자, 좀 보기 좋게 바꿔볼까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자 0.4라는 건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4, 4,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0은 10의 2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의 2승과 마이너스 2승이 지워지고 2승과 마이너스 2승이 지워지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12승이 서로 지워지게 되면 얼마에 대한 차원이 남아요? 10의 마이너스 9승에 대한 차원이 남겠고요. 그 다음에 4하고 16이 나누면 4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4, 8에 32, 4, 8에 32 하니까 35.4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있죠. 그러니까 소점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3.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정답 2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계산기만 잘 누르시면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좀 연산에 약하신 수험생분들은 이런 10에 대한 차원들, 단위에 대한 이 단위 환산부터 시작해가지고 10에 몇 승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시험장에 당황하게 돼 있어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황하기 시작하면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산기로 풀이하는 방법을 또는 계산기로 결과값을 도출하는 방법을 좀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물론 연산을 잘 하시는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할 게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6 마이크로페럿이고요. 극간 간격이 2mm인 평판 콘덴서, 다시 말해 평행판 콘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판 도체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300 마이크로쿨롱의 전하를 주었을 때 극판 간의 전개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문제가 좀 난해하게 나왔습니다. 자, 극판사에서 발생한 전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자, 전개의 세기는 단위법만 보더라도 볼트 퍼 메타인 걸 보더라도 전압을 극판 간격으로 나눈 것과 같아. 다시 말해 콘덴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콘덴서 양 극판에 전이차 V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양 극판 사이에 인가된 전압에다가 극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디메타라고 하게 되면 둘을 나눠주게 되면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평등 전개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극판 간격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V밖에 없습니다. 자, V인데 문제에서는 정전 용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에 축적된 전하량 값이 나왔어요. 자, 이럴 경우엔 공식을 한번 써보십시오. 콘덴서에 축적된 전하량 Q는 얼마라고요? CV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V 값은 얼마? C분의 Q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V 값을 구해가지고
자, 여기다 밀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Q값이 얼마 나옵니까? 현재 콘덴서의 전하는 300 마이크로쿨롬.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정전 용량은 6 마이크로페럿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럼 서로 지워지게 되면 6분의 3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6, 5, 30이니까 50볼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50볼트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리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거리가 2mm로 나와 있는데, 자, 문제 조건은 우리가 단위가 볼트 퍼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이 밀리미터를 굳이 환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 나눠주게 되면 25 볼트 퍼 밀리미터가 돼서 1번 정답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한 3-1절과 3-2절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문제가 우리가 좀 이런 기본적인 계산기만 누를 수만 있다면은 쉽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3장 같은 경우에는 이 3-1절 또는 3-2절에 대한 시험 문제보다는요, 콘덴서의 직병렬 접속에 대한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번부터 15번 여기 부분을 많이 연습하기보단 3-4절인가요? 뒤쪽에 하면 콘덴서의 직렬 또는 병렬 접속에 대한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응용 문제가 좀 불편하다, 좀 생각하기 좀 곤란하다 하시게 되면 3장은 뭐 스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3절에 대한 이론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